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팀 김대성 매니저라고 하고요. 저와 김시리 매니저가 저희 팀에서 개발한 그 타코라고 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저희 회사의 그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리제이션 인프라스트럭처로 도입하기 위한 어떤 테스트와 어떤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얻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네, 저희 팀이 한 3년 전부터 계속 컨퍼런스에서 저희 팀에 개발하고 있는 타코에 대해서 좀 발표도 하고 설명을 드리는 자리가 있어서 아마 처음 듣는 여러 번 좀 들었던 분들도 아마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팀의 타코는 SK텔레콤 올 컨테이너 오픈스택이라고 해서 오픈스택의 컨트롤 플레인의 컴포넌트들을 컨테이너화해서 쿠버네티스 위에서 쿠버네티스에게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하게끔 구성해서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고요. 잠깐 광고를 하자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개발하고 있던 소스를 얼마 전에 깃컵에 오픈소스화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SK텔레콤 T타워의 수펙소울에 가시면 저희 부스에 깃컵 주소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설명을 하는 자리도 있고 팜플렛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다운받으셔서 직접 개인 개발 환경에 설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의 타코를 NFV 인프라스트럭처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쿠버네티스와 오픈스택으로 구성된 저희 타코가 타코 위에 버추얼 네트워크 펑션을 담당하는 가상 머신들을 만들고 이 가상 머신 안에서 네트워크 펑션들이 동작하게 하는 그 아래쪽에 존재하는 인프라스트럭처로 구성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VNF 가상 머신들은 네트워크 펑션을 제어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를 요구하고 또 인프라의 안정성을 굉장히 크게 요구하고 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과의 인티그레이션을 중시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VNF 인프라스트럭처로 저희 타코를 집어넣으면서 얻었던 경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하이 퍼포먼스 튜닝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퍼포먼스 세팅을 크게 했던 부분은 세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VNF 버추얼 머신이 호스트의 CPU에 버추얼 머신이 직접 피닝해서 특정 CPU에 피닝돼서 그 CPU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CPU 피닝 기법을 썼고요. 두 번째는 SRIOV나 PCI 패스스루 같은 설정을 통해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직접적으로 혹은 버추얼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가상 머신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기법을 썼고요. 마지막으로는 메모리의 휴즈 페이지 세팅을 해서 이 휴즈 페이지 세팅한 메모리를 가상 머신에게 직접 주는 그런 어떤 설정들을 했습니다. 먼저 CPU 피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CPU 피닝은 특정 CPU 어플리케이션이 특정 CPU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놓는 컨셉이고요. NFV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누마 설정도 되어 있고 이 누마 메모리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CPU를 따로 정의를 해놓기 때문에 CPU 피닝을 VM이 사용하는 CPU를 미리 정의해서 설계하는 그런 CPU 어피니티를 했고요. 그리고 VM이 특정 CPU를 사용할 때는 쿠버네티스의 컨테이너들이 그 CPU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어떤 방법들도 필요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좀 간략하게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지금 보면 이 호스트에 CPU가 두 개가 있고요.
이 첫 번째 CPU에는 12개의 코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CPU에도 12개의 코어가 있고, 첫 번째 CPU는 그 CPU와 직접 통신을 할 수 있는 메모리 누마 노드 0이라고 메모리가 있고, 두 번째 CPU는 역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누마 메모리가 있는,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면 이 VNF 가상 머신이 이렇게 이 가상 머신은 이 5개의 코어에서 CPU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피닝을 해놓고, 또 이런 쿠버네티스의 서비스 컨테이너나 오픈스택, 노바 API, 노바 스케줄러 등등의 오픈스택 서비스들도 다 컨테이너화돼서 호스트 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 컨테이너도 이 가상 머신이 사용하지 않는 CPU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놔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호스트의 CPU 피닝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그룹에 이렇게 ISOL CPUs 해서 호스트에서 가상 머신에게 할당할 CPU를 미리 격리시켜 놔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격리시켜서 호스트 머신을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오픈 스택에는 vCPU 핀셋이라는 설정을 통해서 그 가상 머신이 사용할 CPU의 핀을 미리 정의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설정에 보시면 컴퓨트 1번과 컴퓨트 2번이 있는데, 컴퓨트 1번에 뜨는 가상 머신들은 2에서 23번의 CPU 코어를 사용하게끔 설정을 해놓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가상 머신이 사용할 CPU를 정의를 해 놓으면 쿠버네티스가 생성하는 컨테이너들은 그 CPU를 사용하지 않게끔 설정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 설정이 필요한데, 쿠버네티스 설정을 할 때는 쿠버네티스에게 사용할 CPU를 피닝하기 위해서 먼저 C그룹을 만듭니다. 그래서 호스트의 C그룹 밑에 지금 이 설정들 중에서 두 번째 보면 CPU set이라는 C그룹 밑에 CPU set C그룹을 만들고, 그 밑에 큐브 화이트 리스트라는 C그룹을 만들고, 이 C그룹 안에다 이 설정으로 보면은 0에서 1번 CPU만 사용하게끔 설정을 해놓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여기서는 0하고 1에서만 큐블렛이 만든 그 컨테이너들이 이 CPU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가상 머신이 사용하는 CPU와 분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큐블렛 설정에다가는 이렇게 이 마지막 라인처럼 큐블렛의 런타임 C그룹 설정과 큐블렛 C그룹 설정을 방금 정의한 C그룹 파일을 정의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할 경우에 지금 저희는 쿠버네티스 런타임을 다커를 쓰고 있는데요. 다커가 쓰는 CPU 핀은 여기에 정의가 되고, 또 큐블렛이 쓰는 CPU 핀은 여기에 설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큐블렛을 리스타트를 하면 큐블렛이 쓰는 CPU와 오픈스택이 만든 가상 머신이 쓰는 CPU가 격리돼서 서로 침범하지 않고 CPU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CPU를 격리하고 피닝하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 퍼포먼스를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한 설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요거는 오픈스택에 이런 PCI 알리아스, PCI 패스스루 화이트 리스트라는 설정을 할 수 있는 노바 설정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 설정을 하기 전에 물론 그 호스트에 그 네트워크 카드가 뭐 SRIOV를 지원을 하던가 이런 어떤 장비 쪽에서 먼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지금 요 설정의 예에서는 이 컴퓨트 1번과 컴퓨트 2번이 조금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설정은 디바이스 타입이 타입 PF라고 해서 이 피지컬 펑션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정의를 한 거고, 이렇게 정의된 네트워크 카드의 피지컬 펑션을 가상 머신한테 직접 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호스트에 생기는 가상 머신은 지금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네트워크 카드를 직접 받아서 자신의 것처럼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마치 그대로 가상 네트워크가 아니라 물리 네트워크를 사용하듯이 사용할 수 있는 방식 설정이고요. 두 번째는 SRIOV 설정인데요. 실제 물리 네트워크 카드의 이름을 정의를 하고 영역을 정의를 하면 그 대역 안에서 버추얼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그 버추얼 인터페이스를 가상 머신에게 제공해서 그 물리 닉을 버추얼 닉으로 쪼개서 가상 머신에게 직접 그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퍼포먼스를 좀 끌어올렸고요. 참고로 VNF 쪽에서는 가상 호스트 머신 위에 동작하는 가상 머신의 개수가 여러 개인 것보다는 가상 머신 하나가 확실하게 퍼포먼스를 내면서 동작하는 걸 중시 여기기 때문에 이런 PCI 패스스루, 직접 패스스루 하는 것을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조금 고생을 했던 세팅인데요. 이 누마 휴즈 페이지 세팅을 하면서 겪었던 일을 좀 공유를 드리자면 마찬가지로 가상머신이 사용하는 메모리 대역의 성능을 끌어올려서 가상머신한테 제공을 하기 위해서 미리 호스트 머신에 메모리에 휴지 페이지 적용을 설정을 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1기가짜리 휴지 페이지를 100개를 사용하게끔 설정을 해놨고요. 그러니까 100기가의 휴지 페이지를 만들어 놨고요. 가상머신이 그 휴지 페이지를 직접 사용하도록 설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어떤 장애 상황이 나서 보니까 이런 컨테이너화된 리버트나 노바 컴퓨트 컨테이너가 이런 크래시 루프백 상태에 빠지고 에러 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로그, 메시지스 로그를 보니까 OOM 에러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좀 문제를 파악을 해봤는데 이게 처음에 저희가 예상한 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는 320기가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노드고요. 이 이 호스트 안에 CPU가 크게 물리 CPU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물리 CPU와 붙어 있는 누마 메모리가 있고 두 번째 CPU와 붙어 있는 누마 메모리가 있었고 저희가 가상 머신이 사용하는 휴지 페이지를 각 CPU당 128기가의 메모리를 미리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320기가의 메모리니까 320을 2로 나누면 160기가 정도 되니까 이 CPU의 160 중에서 휴지 페이지로 예약해 놓은 게 128기가니까 나머지는 한 40몇 기가 될 거고요. 두 번째도 40몇 기가 정도의 메모리가 남아 있으니 가상 머신이 이 휴지 페이지 메모리를 쓰고 이 40몇 기가 남아 있는 이 영역은 다커 컨테이너들이 사용을 하게끔 설정을 해 놓으면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아까처럼 가상머신 컨테이너들이 크래시 루프백 상태에 빠지고 에러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누마 세팅을 할 때 이 물리 장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 균일하게 메모리가 나눠져 있지 않고 한쪽 CPU에는 192기가의 메모리가 박혀 있고 한쪽 CPU에 128기가의 누마 메모리가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컨테이너들이 사용할 영역이 충분히 있었는데 두 번째 CPU에는 컨테이너들이 사용할 메모리가 없다 보니까 OOM 킬러가 발생하고 이쪽에 있는 뭐 리버트 컨테이너나 노바 컴퓨 컨테이너 같은 컨테이너들이 계속 크래시 루프백 상태에 빠지고 죽는 일이 발생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취한 조치는 저희가 물리 장비를 뜯어서 메모리를 다시 꽂거나 그럴 수는 없으니 휴지 페이지를 128기가가 아닌 100기가씩 설정을 했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CPU는 28기가 정도의 메모리가 남아서 컨테이너들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VNF 가상 머신들은 이 휴지 페이지를 메모리로 쓰면서 이 CPU에 이 누마와 연결된 CPU와 피닝해서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 이 화면은 누마 스탯이라는 명령어로 확인을 해본 거고요. 이 누마 스탯을 보면 첫 번째 노드, 누마 노드의 메모리가 토탈
192기가 정도가 있고 두 번째는 128기가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휴즈 페이지 세팅을 100기가로 따로 하니까 지금 프리 메모리가 두 번째 노드가 24기가 정도가 생겼고 요만큼 28기가 정도 생겼고 요 메모리를 컨테이너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까 경험했던 그런 장애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VNF에서 쓰기 위해서 어떤 튜닝, 세 가지 튜닝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요 뒷부분은 김시리 매니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K텔레콤 클라우드랩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팀에 있는 김시리 매니저입니다. 저는 일단 텔코 NFV 프로덕션에서 요구한 안정성이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NFVO라든지 아니면 VNFM이라든지 VNF로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인티그레이션 하는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텔코 NFV 프로덕션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테스트를 진행을 했어요. 저희가 뭐 모든 컨트롤러를 내리고 컴퓨트 노드가 잘 살아있는지 아니면 뭐 모든 컨트롤러 노드를 재부팅한다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RM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세 가지를 꼽자면 컨트롤러 컴퓨트 노드가 분리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도커 위에 서비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도커 서비스 다운 시에 서비스에 대한 영향도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컨트롤러 노드 세대 중에 두 대가 완전히 죽었을 때 싱글 노드 상황에서도 복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세 가지 상황이 있었고요. 일단 먼저 타코하고 오픈스택 캠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타코 쪽에서 여기 오픈스택 캠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에 이제 저희는 오픈스택을 사용을 하고 오픈스택 캠이라는 프로젝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픈스택 캠 같은 경우엔 오픈스택의 코어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햄 차트로 오픈스택을 패키징 해놓은 거를 이제 오픈스택 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햄으로 쿠버네티스 위에 오픈스택 컨테이너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오픈스택 캠이라는 프로젝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오픈스택 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각 서비스를 햄 차트라는 단위로 생성을 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신더라든지 글랜스라든지 키스톤이라든지 노바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서비스마다 하나의 햄 차트로 생성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바 차트 구성도를 보시면 일단 데몬셋 컴퓨트라는 컴퓨트 노드를 위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디플로이먼트 API라든지 아니면 플레이스먼트라든지 스케줄러, 그러니까 컨트롤러 노드하고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같은 차트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노드에 보시면 레이블링을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쿠버네티스 노드에다가 어떤 레이블을 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노드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를 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픈스택 컴퓨트 이네이블드라고 레이블을 주면 이런 컴퓨트 노드 관련된 모든 모든 파드들이 올라가게 되고요. 만약에 컨트롤러 이네이블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컨트롤러하고 관련된 모든 파드들이 올라가고 뭐 디플로이먼트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리소스들이 해당 레이블에 맞게 이제 노드에 배포가 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상용 사이트에 들어가는 오픈스택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 노드와 컴퓨트 노드가 완전히 다른 컨피규레이션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오픈스택 캠 같은 경우에는 노바 차트가 하나의 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컨트롤러하고 관련된 패치가 있을 경우, 뭐 업그레이드가 있을 경우, 뭐 컨피규레이션이 바뀔 경우에 컴퓨트 노드에 있는 차트들도 같이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영향도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커멘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패치 진행하는 방법은 수정하고자 하는 컨피규레이션이나 뭐 이미지 같은 것을
햄 차트에서 변경을 한 다음에 햄 업그레이드를 통해 변경된 차트를 적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노바 차트는 하나의 차트이기 때문에 컨트롤러에 관련된 패치가 진행되더라도 그 차트에 있는 모든 리소스들이 롤링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노바 컴퓨트도 이제 다시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됐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컨트롤러랑 컴퓨트 차트를 아예 노바를 두 개의 차트로 분리를 해서 컨트롤러 차트랑 컴퓨트 차트로 분리를 했고요. 보시면 노바 차트, 노바가 이전에는 하나였는데 노바 차트에 노바 컴퓨트 차트라는 차트를 하나 추가를 하고, 노바 차트, 똑같은 노바 차트를 이름만 다르게 설정을 해준 거고요. 여기서 설명드리겠지만 매니페스트 부분을 통해서 그 중에서 어떤 리소스를 배포할지를 차트에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소스 부분은 오픈스택 햄에 있는 같은 노바 차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노바 컴퓨트 같은 경우도 소스는 오픈스택 햄에 있는 노바 차트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노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컴퓨트 관련된 거를 지워줘야 되기 때문에 데몬셋 컴퓨트라는 이제 이 리소스를 폴스로 매니페스트를 폴스로 주어서 컨트롤러 관련된 부분만 이쪽에서 디플로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었고요. 그다음에 노바 컴퓨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컴퓨트 관련된 리소스만 뜨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디플로이먼트 셋, API라든지 플레이스먼트라든지 컨덕터 관련된 모든 설정들을 다 폴스로 해주고, 그 다음에 데몬셋 컴퓨트만 툴로 해서 컴퓨트 차트를 아예 컨트롤러 차트하고 분리해주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노바 컨트롤러에 있는 컨피규레이션이 변경되어서 업데이트를 하거나 패치를 진행을 하더라도 컴퓨터 쪽에는 아무런 업데이트나 패치가 진행되지 않도록 설정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도커 서비스 다운이 됐을 때 영향을 최소화해달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그러니까 오픈V 스위치 차트가 이제 컨테이너라이즈 되면서 이게 도커가 죽으면 OVS도 같이 죽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컴퓨터에 있는 도커 프로세스만 죽었는데도 오픈V 스위치가 같이 종료가 되면서 그 해당 호스트에 있는 VM 서비스 트래픽에 장애가 유발되었고, 이로 인해서 VM이나 이런 거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호스트에 문제가 없는데 도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시면서 오픈V 스위치를 아예 컴퓨터 호스트의 프로세스로 실행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 애초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오픈V 스위치 차트 같은 경우에도 노드에 있는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컴퓨터 호스트의 프로세스로 실행할 때 설치만 하고 다른 행위를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연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싱글 노드 복구 시나리오를 제공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클러스터 내 오픈스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통 컨트롤러를 3노드로 가지고 가신다는 거를 3노드 클러스터로 보통 가지고 가는데, 그런 경우에 쿼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깨지면서 장애가 발생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모든 노드가 장애 상황이 됐을 때 만약에 한 대만 제대로 복구를 시킬 수 있다, 이런 가정을 하고 클러스터를 다시 구성하는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쿠버네티스랑 오픈스택 3노드 클러스터에 대해서 만약에 한 대 컨트롤러만 남았을 때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시나리오를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상황은 최초 구성되었던 3노드 클러스터의 두 노드가 장애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이제 쿠버네티스에서는 SCD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픈스택에서는 마리아DB나 RabbitMQ에, 그리고 나머지 디플로이먼트에도 많은 세 개의 리플리카로 되어 있는
클러스터로 되어 있는 것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대 노드만 클러스터 멤버로 구성해서 서비스를 재구동하는 내용이고요. 복구 방법은 첫 번째로 먼저 쿠버네티스부터 복구를 시켜줘야겠죠. 쿠버네티스 자체가 장애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SCD 서비스를 원래는 세대의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를 단일 클러스터로 다시 구성을 해주고 큐블렛 서비스를 재시작한 후에 그러면 이제 SCD가 한 대인 상태로 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컨트롤러 노드들을 이제 클러스터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단일 클러스터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스택 같은 경우에는 오픈스택 관련된 3노드 클러스터를 이제 모두 단일 클러스터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 저희 보시면 SCD에 보시면 이렇게 SCD 이니셜 클러스터 스테이트와 SCD 이니셜 클러스터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 값들이 etc 밑에 SCD.env 파일에 이제 SCD 설정 값들이 있습니다. 이 설정 값을 변경을 먼저 해주시고요. 원래 여기 보시면 SCD 이니셜 클러스터 스테이트가 원래는 new가 아니에요. 이게 원래는 SCD가 한번 설치가 됐었기 때문에 exist 상태인데 new 상태로 수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SCD 하나의 IP와 그 다음에 저희 SCD 클러스터 만들 때 사용하는 2380 포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밑에 SCD false new cluster 2라는 값이 있는데 이게 SC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SCD가 기존의 것을 지우고 새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SCD false new cluster를 true로 해주셔서 단일 클러스터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후에 SCD 환경 변수를 적용을 해주시고 SCD 서비스를 다시 스타트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있던 SCD는 사라지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후에 SCD CTL 멤버 리스트 하면 이렇게 멤버가 하나의 단위 클러스터로 구성되어서 이제 올라올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큐블렛 서비스를 재시작해주고 큐블렛 서비스가 재시작이 되면 기존에 있었던 노드 이제 컨트롤러 노드 2대를 이제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컨트롤러가 한 대로 만들어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오픈스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햄 차트를 이용해서 디플로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3노드 클러스터 밸류 관련된 밸류들을 단일 클러스터로 모두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제 노바 차트의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 이제 노바 차트의 밸류스 파일을 보시면 이제 리플리카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저희는 3노드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다 이제 3으로 설정되어 있던 값들을 리플리카를 1로 수정을 해주시고 이후에 햄 업그레이드나 아니면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은 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그냥 노바 차트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컨피규레이션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컨피규레이션이 들어간 상태로 노바 차트가 업그레이드 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쿠버네티스도 컨트롤러가 한 대이고 쿠버네티스 마스터도 한 대이고 그 다음에 오픈스택 컨트롤러도 이제 한 대인 상태로 서비스가 복구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후에는 다시 두 노드가 뭐 새로 생겼다 하는 경우에 이제 노드는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단일 노드인 경우에도 서비스가 잘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클러스터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공유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VNF를 올리기 위한 인티그레이션 부분인데요. 사실 타코에서 NFV 인프라스트럭처로 들어가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에 있는 것들과도 연동을 해야 하지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여러 컴포넌트들과도 연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위에는 그냥 오픈스택하고 그 VNF들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저희가 만호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VNF 매니저라든지 버추얼 인프라스트럭처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뭐 네트워크 펑션 오케스트레이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하고 연동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오픈스택 캠으로 설치한 경우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엔드포인트가 설정되어 있어요. 설치를 해보시면 그러면은 이렇게 신더에 만약에 신더 API에 이제 접근을 하고 싶으면 신더 API.openstack.service.cluster 이런 식으로 이제 엔드포인트가 설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에서는 서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쿠버네티스에 대한 DNS나 아무런 정보가 없는 외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주소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엔드포인트를 IP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일단 수정을 해주었고요. 보시면 이제 또 그 밸류 파일에 컴퓨트나 플레이스먼트 서비스의 퍼블릭 엔드포인트를 수정할 수 있도록 이제 컨피겨를 넣어주었고, 보시면 노바의 엔드포인트 컴퓨터 밑에 호스트의 IP는 퍼블릭 IP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퍼블릭 포트는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엔드포인트를 만들어라 라고 이제 설정을 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고 난 후에 이제 오픈스택 캠으로 오픈스택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엔드포인트를 IP로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쿠버네티스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는 시스템에서도 해당 오픈스택하고 연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동일하게 이제 다양한 VNF를 또 소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면 VM들은 VM들은 플레이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형상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VNF는 펑션에 따라서 정말 많은 노드 설정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이전에 대성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PCI 알리아스라든지 아니면 화이트리스트라든지 vCPU 핀셋 같은 거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문제점은 이제 오픈스택 캠 같은 경우에는 노바 컴퓨트를 데몬셋으로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데몬셋으로 생성을 하게 되면 원래는 컨피규레이션 파일이 완전히 동일하게 생성이 되고, 그래서 동일하게 생성되면 이제 컴퓨터 모드마다 따로 설정해주는 부분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몬셋 오버라이드라는 펑션을 통해서 각 노드마다 컨피규레이션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부분은 데몬셋 밑에 데몬셋의 컨피규레이션 밑에 오버라이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각 호스트마다 어떤 값을 다르게 넣어줄 수 있다. 그럼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